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자격증.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입니다. 아직까지도 감기가 낫지 않아서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나고요.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0일에 이제 법무부 웹사이트에 그동안 기다렸던 E7-4R과 F2R 비자에 관련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올라온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공유가 됐었던 그 자료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E7-4R과 F2R 비자가 어떤 거라고요? 네, 지역 특화형인 비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영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녹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할 때 펜의 속도가 요즘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아니면 펜에 글자를 작성을 할 때 글자가 너무 늦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샀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로 오늘 첫 녹음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특히 이제 음성 녹음 그리고 펜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제가 시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명확한 목소리, 그리고 깔끔한 강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능숙하게 해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문제가 없게끔 좀 하겠습니다. E7-4R과 F2R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강의 들을 내용은 기본 요건과 이제 혜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논의할 점,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정책 제안까지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7-4R과 F2R 비자의 이제 기본 요건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F4R도 있는데 동포에 관련된 것은 거의 많은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 특화형 F2R과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인 E7-4R을 기준으로 2025년도 기본 요건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2R은 인구 감소 지역인 이제 89개 지역이고, E7-4R은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역 플러스 18군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전북 익산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중에서도 의정부하고 포천시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이전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 추천을 받아야 돼요. 추천을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됐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중에서 기술 연수 D3라든가 일반 연수, 한국에서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 있죠, D4. 그 다음에 호텔 유흥 중에 E62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 근로인 E8 비자,
그다음에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그리고 선원 E10, 그다음에 기타 비자인 G1, 관광 취업인 H1 소지자 등 자격을 변경할 때 이 제한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비자군은 제외하고 뭐 F1도 가능하고요. 또 F3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D2 유학생들 또 D10 구직 비자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특화인 숙련 기능 인력 E74R은 일반적으로 이제 E9 비자다. 최근 10년 이내에 E9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지금 E9 비자예요. E9 비자로 있는데 그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는 근무처를 지금 E9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옮기고 계약 관계를 성립하면 E74R 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년이란 얘기는 인구 중에서 그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있는 근로자는 E9으로 2년을 있고 나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인구 감소 지역은 구직 중인데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E74R 비자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가 없고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TR 비자는 크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국내에서 전문 학사 이상이나 전년도 소득의 GNI 70% 이상 그리고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당연히 4단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F2R은 뭐에 포커스 맞추냐면 D2 유학생과 D10 구직 비자. D2 졸업을 하고 D2로 졸업하고 나서 다음 D10으로 있는 사람들. 네. 유학생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춘 비자가 F2R. 처음에 F2R 비자가 나왔을 때 E9 비자도 신청 가능했고 또 E74 비자도 신청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유학생도 신청 가능했는데 이제는 F2R 즉 특화형 F2R 비자는 실제로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이 되고 D2 국내 유학생과 국내 유학생이 구직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비자로 2025년도 때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E74R이 생겼어요. E74R이 원래는 E74 비자가 4년이 있어야 돼요. 4년. 원래는 4년 있어야 되는데 이 요건이 2년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의 구직 중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E74R이라도 이제 지금 K포인트로 다 통합이 됐잖아요. E74 지금 K포인트로 통합이 됐는데 그 요건하게 기본적으로 2,600만 원 그 근로계약을 작성을 해야 된다. 연봉. 그리고 2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E74 K포인트는 한국어가 2년 이내에 2급 정도 수준을 가지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E74R은 한국어 능력이 2급 이상이다. 결국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상인데 문제는 사전평가가 3단계 배정도 포함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74 점수제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국어 능력이 2급인데 지금 E74는 2년간 유예거든요. 포스트폰드 된 거예요. 유예. 한국어가 2년간 유예인데 여기서는 한국어 능력이 2급 이상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특화로 이번에 되는 것들은
F2R도 원래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이었는데 한국어 요건이 강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E74R도 한국어 능력 2급 이상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가 아마 3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E74R도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F2R은 5년간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동일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광역 지자체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2년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 광역 지자체 내에 다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E74R은 거주 기간이 이제 3년은 있어야 된다. 기본이에요.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동일 광역 지자체 내에서 다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게 엄청나게 바뀌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인 F2R은 그 직종 코드가 있어요. 뭐 102 있고, 뭐 제조업이면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 가공업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취업 가능 직종 모든 업종이 그냥 오픈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다만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뭐 술집, 가라오케라든가 단란주점, 그리고 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안 되고, 일반 식당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농축업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취업 부분들 직종 코드 때문에 이동이 불가해서 너무 힘들었던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풀렸다. 그 다음에 이제 E74는 똑같습니다. E74는 이제 E9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E9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E9 비자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E74R은 뭐 제조업 뿌리 기업이라든가 일반 제조업, 그다음에 농축업, 그다음에 건설업이 되는데, 그다음에는 내양 전기 여객 화물의 운송 사업체도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가 지방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이제 화물 운송 사업체, 근데 이거는 이제 운송이 아니고 그 이제 물류 창고 같은 거예요. 물류 창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E74R로 했을 때는 지역에는 물류 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영역. 다만 E74는 이제 기본 요건을 다 따라갑니다. 기본 요건이 다 따라간다는 얘기는 2년간은 이 회사에서 옮길 수가 없어요. 2년간은. 근데 F2R은 처음에 1년이 의무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처음에 F2R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다른 직종으로 옮길 수 있지만, E74R은 똑같아요. E74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근로계약. 2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E74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제조업체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이게 E74R에 나와야 되는 또 하나 정책들은, 자, 내가 뿌리 기업이었으면 내가 여기로 갈 수 있느냐, 2년 이후에는 직종이 변경될 수 있느냐. 근데 F2R은 취업 가능 직종이 제한이 없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다음에 E74R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지침이 명확하게 나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취업 가능 지역에 관련돼서는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F2R도 그렇고 E74R도 그렇고. 그래서 뭐뭐뭐 광역시, 대구광역시 같이, 부산광역시 같이, 그 다음에 뭐뭐구나, 그 다음에 뭐뭐시, 뭐뭐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다음에 어디 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제 구가 있을 수가 있고 시, 군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광역시하고 도를 우리가 뭐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광역시 내에 소속되어 있는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는 8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1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처음에 2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면 어, 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동반가족은 당연히 허용하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F2R은 F31R 이전에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 E74는 배우자가 F317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못 하는데 E74R로 변경한 경우에는 아내 배우자도 이제 비자로 이제 F3로 변경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 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몇 가지 사항들 더 얘기할 게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논의할 사항이라는 것은 지침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사항이에요. 어떤 거냐면 인구 관심 지역에 있는 E74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F2R로 변경할 수 있느냐.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E74R로 3년이 지나면 자, F2R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예, 이제 공고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E74R은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 E7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상으로 F2R은 인구 감소 지역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있는 E74 비자가 F2R 인구 감소 지역으로 변경을 할 때 그러면 지역을 변경해야 되느냐? 지역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변경해야 되느냐? 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E74R은 근무처 변경이 자유롭지 않아요. 근무처 변경이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2년이 끝나고 나서 F2R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근무처 변경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은 이후에 출입국의 신청, 비자 변경 신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상당히 아직 나와 있지가 않다. 근데 아직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도 E74R로 변경을 하고 E9 비자에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3년이란 기간이 이후에 F2R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하는 사항 정도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려면 아직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2년 이후에 관심 지역에 있는 E74R이 F2R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자료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 지금으로는 답이 없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보시면 E74R에서 F2R로 갈 때 소득 요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E74R은
연장할 때도 2,600만 원. 뭐 지금 E7-4의 K포인트로 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연장하는 조건이 2,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2년.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요건은 2,600만 원이에요. 근데 F2R은 GNI의 뭐죠? 네. 70%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E7-4R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R로 변경하게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야 되고 다만 뭐 직종 대하는 회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70%라는 거예요. 70%. 그래서 이 70%의 DNI를 맞추는 사람만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2,6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GNI 요건이 GNI가 지금 보면 지금 4,405만 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GNI 70%면 7428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근데 또 오르잖아요. 매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00만 원 그 언저리에서 일하고 있는 E7-4R 근로자는 F2R로 변경이 정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F2R은 당연히 GNI 70%로 되기 때문에 F2R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소득 요건이 회사에서 만약에 구직을 한다면 회사를 구한다면 소득이 첫 번째로 높아질 거고 두 번째는 직종 간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내가 농축어업이었는데 F2R로 가는 경우에는 나는 제조업으로 갈 수 있고 1년간은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같은 기초자치단체 어떤 직종으로도 지금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E7-4R은 E7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E7-4는 뭐다? E7-4는 직종 간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농축어업이라든가 농축어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F2R로 갔을 때 회사를 변경할 수 있고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E7-4의 기본적인 의무 조건은 그 회사에서 2년간 일해야 되지만 F2R 비자는 1년만 일하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E7-4R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뭐 당연히 E7-4R이나 그다음에 F2R도 뭐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역이 F2R이 상당히 넓다. 직종 제한이 없고 또 소득이 넓고 1년만 일하고 나서 다른 그 직종으로 다른 회사를 구해도 되지만 E7-4R은 2년 동안 그 회사에서 묶여 있고 직종도 제조업에서 농축어업 또는 농축어업에서 제조업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E7-4R이 F2R로 할 때 연장에 대한 소득 요건이에요. 자, E7-4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500만 원 이상이면 연장이 되고, 자, 200점 만점이면 그러니까 300점 중에 200점 이상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있는 E7-4R인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이 점수는 무조건 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장하는 조건이 E7-4R이 조금 더 쉽다. 조금 더 쉽다. F2R의 연장 요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소득입니다. 소득. 자, GNI의 70%의 소득을 맞추지 못하면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소득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지금 현재 F2R 비자 이런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겁니다. F2R 비자로 변경한 정말로 많은 근로자가
어떤 거죠? 이명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명 계약. 예, 연락도 많이 받았고요. 왜냐하면 회사하고의 계약 관계는 최저임금을 해놓고 출입국에서는 뭐로 맞췄죠? 예, 지엔한 70% 맞춰서 제출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엔한 70% 소득을 못 받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커지겠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오고 있거든요. 요 부분들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커질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정말 요즘에 불경기가 더 심하잖아요. 불경기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수도권 인천이나 경기도보다는 이제 일할 곳도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경기에 지나 70%가 맞출 수 있을까? 지나 70% 정도 맞추려면 아침부터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나서 야간 근무가 있어야 됩니다. 야간. 뭐 야간 근무의 정적인 명칭은 연장 근무고 야간은 원래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지만 연장 근무가 있어야 되는데 연장 근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시 F2R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요건을 맞추려면 어떤 상황이 된다? 6시 이후에 뭐 일을 해야 된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NI 70%가 맞추지 않으면 GNI 70%가 맞출 수 있게끔 별도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사업은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F2R은.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GNI 70% 맞추는 전쟁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E74는 연장 요건이 회사를 다니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F2R 연장 요건은 GNI 70%다. 다만 E74R은 엑스트라로 워킹을 할 수가 없다. F2R은 엑스트라로 워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GNI 70% 소득이 안 되면 GNI 70% 소득이 맞추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3.3% 세금을 떼는 걸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어떤 경우 3.3% 세금을 떼는 경우에는 나중에 종합소득이 되고 소득이 엄청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소득이 되려면 3.3% 세금을 떼는 부분보다 사업소득보다는 뭐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소득을 증명할 때도 내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증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기존의 E74와 E74R의 쿼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 3월 달에 별도 쿼터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E74에 적용하는 쿼터는 원래대로 적용을 하고 E74R은 별도 쿼터로 최종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게 지침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E74R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전의 정보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 1명에서 뭐 4명까지는 몇 명, 그 다음에 5명부터 몇 명까지는 E74R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는 1명 이상인 경우에 E74R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인이 1명도 없으면 E74R이 안 된다.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E9 비자 근로자가 1명은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E74R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 분명히 1명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E7 비자의 기본 요건이 E9 비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E9 비자가 E7-4R로 되잖아요. 4R 비자로 되는데 그러면 E9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5월 정도 워크넷이 이제 지금
뭐 직업 이사로 통합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워크넷에 이제 5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직을 해야 되는 거고 노동청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기간이 걸리는데 E9 비자 근로자가 그 회사하고 계약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데 E74R로 가려면 E9 요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E74 요건도 맞춰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경우에 E9 비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요건들 엄청나게 요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내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회사여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E9, E7부터 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존의 E74에서 E74R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냐. 자,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E74가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일 수 있잖아요.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에 E74R로 변경이 가능하느냐. 왜? E74R로 변경이 가능한 거는 E9 비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E74에서 E74R로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사가 E74하고 E74R의 차이는 아내가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74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E74R로 변경하고자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E74R로 변경 가능할 것이냐? 제가 볼 땐 2년이 지나면 가능한데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E74R의 비자 변경 대상은 E9 비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E74R의 인구 감소 예정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인구 감소 예정 지역에 있는 사람이 E74R로 갈 수 있느냐? 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E74가 E74R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인구 감소 예정 지역에 있는 건데 E74R로 갈 수 있느냐? 이 경우에는 뭐 저도 볼 때는 2년이 있으면은 난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부분이자 어떤 부분이 E74에서 E74R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와 있는 그 대략적인 인포메이션은 E9에서 갈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E74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지금 F2R도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 E7, 4R도 제가 볼 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제안을 미리 해놓고 이 부분들로 좀 변경이 됐으면 그리고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E7, 4R과 F2R 제도의 시행 이유가
지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E74가 F2R이잖아요. 그러면 E74R에서 3년이 지나면 F2R이 되는 건데, F2R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5년간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서 있어야 된다. 그 이후 정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E74를 가지고 있거나, 자, F2R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대가 됐을 때 지역에서 일하려고 하는, 고용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40대가 지났을 때도 고용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E74R이나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는데 이때도 고용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적인 대책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E74R과 F2R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걸로 끝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40대, 50대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근로자들을 F2R 같은 경우는 지금 D2라든가 일반적으로 D10 유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고 E74R은 E9 비자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랬을 때 일 찾기가 쉽겠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젊었을 때 일만 하고 나이가 들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자가 돼야 된다라는 미래 암시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법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장을 못 구하는 걸 우리까지 책임질 겁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정책들, 지역 특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말만 지역 특화지 단기적으로 유입하는 노동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경우라면 E9R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E9R이 E74R이 되고 E74R이 F2R 비자로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정책들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E74와 F2R을 할 수 있느냐. E74R도 만약에 들어온다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지역 일한다면 아내한테 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입이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에 그냥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 본인이 떠맡아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이 자, E74R 지금 3번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E74R, F2R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는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영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E74R과 그 다음에 F2R의 이 비자 같은 경우는 연장이라는 거를 해야 되고 연장할 때마다 연장 뭐가 있죠?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 요건. 소득에 대한 거나 또 뭐 한국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영주가 되면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죠. 한국에서 permanently residency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주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입장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영주권을 주면 뭐 수도권으로 갈 거 아니냐. 수도권으로 이 근로자가 열심히 배워놓고 수도권을 갔기 때문에 인구가 싹 빠지기 때문에 뭐 영주권을 뭐 예를 들면 F2R로 5년 있으면 영주권 준다 이런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 지역이 다 이 정책들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특화형인데 영주권을 줘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갈 것이다. 왜? 영주권은 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사업도 가능하고요.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자체와 법무부는 영주권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랜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장할 때라든가 또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생활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떤 장점도 없는 상황에서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영주권을 하려면 국내 석사라고 해도 GNI 한배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의 지역 특화형 비자인 E74R과 F2R 비자가 발전적으로 되려면 외국인의 유의뿐만 아니고 외국인에 관련된 앞으로의 정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착에 관련돼서 정주를 넘은 영주. 왜냐하면 정주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근데 이 정주는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 정주 요건을 영주할 수 있는 어떤 이민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이탈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탈이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왜냐하면 F2와 R이라도 국내 학사, 석사 있는 사람들은 E7-1이라든가 또 뭐죠? F2, 7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를 떠나서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 감소 지역, 즉 특화형 비자로 E74R이나 F2R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럼 결국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 석사를 해야 된다. 석사를 해야 된다. 석사하고 GNI 한배 소득은 어떻게든지 만들겠다. 근데 이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이 조금 있으면 좋냐면 좀 이 지역이 좀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는 임시 영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돼 있지 않느냐. 임시 영주 자격이. 그래서 근데 임시 영주 되면 뭐 예를 들면 F2R 가지고 F5R로 가져서 뭐 5년 동안 처리하고 근데 영주 자격 자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영주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뭐 10년을 거주하게 되면 순수하게 영주권 주겠다. 그러면 총 최소한 15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 기반이 형성될 거니까 10년 가지고 절대 영주권을 안 줄 겁니다. 예, 그건 제가 봐도 뻔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E74R과 그 다음에 F2R의 비자 분석에서 기본 요건, 혜택들 얘기를 했고 앞으로 논의할 사항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큰 힘으로 구독자가 12,000명 됐고요.
영상은 솔직히 이제 600개가 됐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그죠? 600개요. 적지 않은 숫자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표로 삼는 게 2만 명입니다. 올해 2만 명이 목표인데, 올해 꼭 2만 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오늘은 솔직히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스페셜 렉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 긴 강의를 스페셜 렉처만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늘 강의를 여기에 올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패드 프로 로 지금 제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E74R과 자, F2R, 뭐 저희는 F2R보다는 E74R에 좀 포커스 맞출 건데,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10-6383-3078. 그리고 행사님들 출입국 이민 강의가 24강 강의로 지금 진행을 작년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했거든요. 기본적인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만간에 심화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심화 과정 개설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행사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수 정예로 심화 과정을 좀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처음으로 아이패드 프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고, 잘 되면 앞으로 계속 이 양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계속 해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화면식으로 같이 공부하는 느낌 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렸는데 중간중간 듣지 마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 천천히 좀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다음에 저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정말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